제10권 일시적 흥분으로 뜻밖의 힘이 솟아난 은자함을 떠나왔으나 그 힘도 그곳을 나오자 금방 내게서 떠나버렸다. 새 집에 미처 자리가 잡히기도 전에 고질인 요폐증이 자주 심한 발작을 일으키고 탈장까지 병발했다. 이것으로 오래전부터 시달려왔으나 그것이 탈장인 줄은 몰랐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중태에 빠졌다. 옛 친구인 디에리 의사가 진찰을 와서 전부터 가지고 있던 내 병명을 일러주었다. 소식자, 탈장대 등 노환에 쓰이는 의료기구가 내 주위에 즐비한 것을 보니 육체가 젊음을 잃으면 마음도 젊을 수 없음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봄이 와도 기력은 회복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1758년은 내내 쇠약한 상태로 넘기고 말았다. 그것은 내게 생애의 마지막에 접어들었다는 느낌을 주었다. 나는 최후의 시기가 다가오는 것을 다소 지루한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우정의 환상에서 깨어나 인생을 사랑하게 해주었던 모든 것에서 저버림을 받은 나는 인생을 즐겁게 할 아무것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오직 자신의 즐거움을 방해하는 병과 고뇌밖에 볼 수 없었다. 나는 자유의 몸이 될 때를, 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때만을 안타까이 기다렸다. 그건 어찌 됐든 사건의 계속을 이야기하기로 하자. 몽모랑시로 내가 퇴거하자 에핀의 부인은 몹시 당황했던 모양이었다. 아마 그녀는 거기까지 예측하지는 못했던 모양이었다. 비참한 상태, 혹심한 계절,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있는 점, 나의 그런 상태에서 그림과 그녀가 나를 최후의 절벽으로 몰아붙이면 내가 소리를 높여 자비를 애원하며 가장 비굴한 태도로서 자존심으로부터는 물러갈 것을 명령받으면서도 이 편안한 곳에 그대로 있게 해달라고 사정하지 않고는 못 베기리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갑자기 이사해 버렸으므로 그들은 대책을 강구할 여가도 없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여기서 마침내 결전을 벌여 여지없이 나를 파멸시키느냐 아니면 나를 도로 데려가느냐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했다. 그림은 첫째 안을 택했으나 에핀의 부인은 아마 둘째 안을 택한 것 같았다. 그 점은 내 최후의 편지에 대한 그녀의 답장으로도 알 수 있었다. 그 편지 속에서 그녀는 그때까지의 편지에서 보여준 것 같은 태도를 다소 누그러뜨리고 있어 화해의 길을 열어놓고 있는 듯이 보였다. 꼬박 한 달이나 기다리게 한 이 답장의 오랜 지연은 적당한 구실을 어떻게 붙일까 하고 그녀가 고민하고 있던 모습을 잘 말해주고 있고 또 답장을 쓰기 전에 얼마나 연구를 했는가도 충분히 말해주고 있다. 그녀는 스스로 자기 몸을 위태롭게 만들지 않고는 그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전과 같은 편지를 보내고 내가 갑자기 그녀의 집을 떠난 뒤에 이번 편지 속에 한마디도 불쾌한 말을 비치지 않은 그녀의 조심성에는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에 그 편지의 전문을
베껴 독자의 판단을 빌겠다. 전해부 1758년 1월 17일 12월 17일 날짜의 편지를 겨우 어제야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물건들과 함께 상자 속에 넣어 보내줬기 때문에 그렇게 도중에서 시간이 걸린 겁니다. 저는 주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 만일 우리들이 서로 뭔가 해명할 기회라도 갖게 된다면 지나간 일은 모두 오해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주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도 대충 알고 계시듯이 우리는 은자함 원정의 급료는 당신을 통해 주기로 정했었습니다. 그것은 원정이 당신에게 고용되어 있는 몸이란 것을 충분히 알게끔 하기 위해서이며 또 전에 있던 원정이 한 것과 같은 엉뚱한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증거로는 급료의 전 이기부는 당신에게 드렸고 제가 이리로 오기 2, 3일 전에 당신이 입체하신 것을 돌려드리기로 당신과 합의가 된 것 등입니다. 처음에 당신이 거절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입체는 제가 부탁해서 한 것이므로 제가 치르는 것이 당연한 일로서 우리 둘 사이에는 그것으로 양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까우에의 말에 의하면 당신은 그 돈을 받지 않으려 하셨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확실히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당신에게 돈을 드리도록 일러두었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 결정한 것인데 어째서 당신이 우리 집 원정에게 급료를 지불하려고 하시는지 더구나 은자함에 거주하신 기간 외의 것까지 치르시려 하시는 건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잘 생각하셔서 저를 위해 대신 치러주신 입체분을 거절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경위를 모두 회상해 볼 때 더는 에핀의 부인을 신뢰할 수 없었으므로 나는 그녀와 화해할 생각이 나지 않았다. 나는 이 편지에 답장도 하지 않았으며 우리들의 편지 내왕도 두절되었다. 나의 굳은 결심을 알자 부인도 그녀대로 결심을 했다. 그리고 그 뒤로 그림과 올바크 일당의 모든 계획에 참가한 그녀는 그들과 힘을 합해 나를 철저히 매장시키려 했다. 그들이 파리에서 책동하고 있는 동안 그녀는 전네브에서 공작을 하고 있었다. 이었고 그녀의 뒤를 따라 전네브로 간 그림은 그녀가 거기서 하고 있던 일을 완성시켰다. 그들이 쉽사리 자기 편으로 끌어넣은 뚜롱쉥은 힘껏 그들을 도우며 나의 박해자들 중에서 가장 극렬한 자가 되었지만 그 역시 그림과 마찬가지로 나를 미워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세 사람이 힘을 모아 전네브에서 몰래 뿌려두었던 씨는 4년 후 거기서 꽃을 피우게 되었다. 그들도 파리에서는 힘이 들었다. 거기서는 전네브에서보다도 내가 잘 알려져 있었고 내게 증오감을 가질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리 쉽사리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한층 교묘한 수단으로 공격을 시작하기 위해 내가 그들을 배반했다는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들레이러의 편지를 보시라. 그러한 방법으로 언제까지나 내 친구인 채 하면서 내가 친구들을 배반했다고 책망하는 형식으로 교묘하게 엉뚱한 비난을 하고 다녔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별 반 의심도 않고 그들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를 비난하게끔 되었다. 비열, 망언이라는 은밀한 비난이 조심스럽게 퍼졌으므로 그만큼 영향도 컸다. 나는 그들이 대단한 죄를 내게 씌우고 있는 줄은 알았으나 대관절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 일반적인 소문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으로는 그것은 다음의 4가지 큰 죄목이었다. 첫째, 내가 시골에 은둔한 것. 둘째, 우두또 부인에 대한 사랑. 셋째, 에핀의 부인을 따라 저네브로 갈 것을 거부한 것. 넷째, 은자암을 떠난 것으로 그 밖에도 불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대체로 어떤 것인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그토록 그들이 취한 방법은 교묘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느 일정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때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 조직은 아주 빠른 진전과 성공으로 발전했다. 무릇 인간의 아기를 돕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정말 경이로 생각될 정도였다. 음침하고 규모를 헤아릴 수 없는 계획 중 내 눈에 띄는 것만을 간단히 설명하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